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 곳곳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마을은 금이 난다는 소문 하나로 마을 이름마저 바뀌어 버린 곳, 그리고 신라 불교의 거도 원효 성사가 유년기를 보냈던 마을인 원효 마을 경산시 여천동입니다. 먼저 이 마을이 어떤 행정 변천을 거쳐왔는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까지 이곳은 경주부 자인현 서면 대사동의 유등천리라는 촌락이었습니다. 1637년 자인현이 경주부에서 독립하면서 자인현 서면 서초동 유등천리가 되었고, 1895년 자인현이 자인군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여천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통폐합으로 암양면에 편입되어 경산군 암양면 여천동이 되었고, 해방 이후 1987년에는 경산읍, 1989년에는 경산시 여천동이 되어 현재는 경산시 동부동 관할 법정동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변화를 겪은 여천동. 이제부터 이 마을에 얽힌 사연을 여러분 앞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옛 자인현 행정 명칭 중에서 이제는 이름조차 잊혀진 마을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대사동입니다. 글자 그대로 큰 절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절은 다름 아닌 성사 원효가 창건한 초계사였습니다. 초계사의 존재는 고려 국사 이련의 삼국유사에서 처음 드러났고, 이후 고려시대에는 금당사, 조선시대에는 신림사로 불리다가 19세기 중엽 폐사되었습니다. 초계사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은 향토사가들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자인현읍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유곡동 현성산 아래 유음곡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사동 속에는 대사리, 유등천리, 유동리라는 세 개의 촌락이 있었습니다. 자인현이 경주부에서 독립한 뒤 대사리는 상대사리와 하대사리로 갈라져 자인현 한안면으로 편입되었고, 유등천리와 유동리는 자인현 서면 서초동에 편입되면서 유동리는 유음곡리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후 유음곡리 북쪽의 내곡리, 지금의 경산시 내동이 생겨 서초동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서이동으로 바뀌지요. 그 뒤 상대사리와 하대사리는 상대리와 하대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사동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이 대사동에 속했던 유등천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등천리는 신라 때부터 있던 마을입니다. 8세기 경덕왕 때 한자식 지명이 도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곳을 버드네라고 불렀습니다. 버드나무가 많은 냇가라는 뜻이었죠. 이를 이드로 옮기면서 버드의 버는 한자 류자로, 버드의 드는 한자 등자로, 냇가의 내는 한자 내 천자를 따서 유등천이라 적고, 읽을 때는 버드네 또는 버들레라고 했습니다. 이 버들레를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민간의 말이라면서 불등을촌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련선사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자료에서는 이두식 표기 방식인 유등천리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들레와 유등천 그리고 불등을은 모두 같은 마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유등천리는 여천으로 부르면서 유천과 혼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1889년 자인총세록을 남긴 자인현감 오획묵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그의 기록에는 여천, 유천, 유곡은 나오지만 유등천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천과 유천에는 49호, 유곡에는 31호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1911년 토지조사 사업 당시 지적도에 표기된 가구 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유등천리는 여천과 유천으로 불렸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유등천과 유천이 왜 여천으로 바뀌었을까요? 유등천이 유천으로 줄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천이 여천으로 바뀐 일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이 마을에서 벌어진 한 가지 해프닝 때문이었습니다. 1828년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금이 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경상감령은 이곳에 광산을 열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경상감령의 설득이 나중에는 겁박으로 바뀌는 바람에 결국 허락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지 광산업자들이 들어와 논과 밭, 산과 들, 심지어 산소와 지방까지 파헤쳐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답니다. 하지만 금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고 광산업자들은 돈만 낭비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금은 여수에서 난다는 뜻의 천자문 금생여수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여수의 여를 따고 여수의 수는 원래 마을 이름이었던 천으로 대체하여 여천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1895년 공식적인 마을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사연을 기록한 자인 현감 오획묵은 하늘이 숨기고 땅이 아낀 보배를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연 깊은 여천동은 옛날에는 찾아가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고개와 골짜기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고개만 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불안골 동쪽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이름 붙여진 다목골 고개가 있었고 남천면 송백리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고리실 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면 상대리로 향하는 길목에는 상대골 고개가 있고 상대리 송곡지로 넘어가는 곳에는 지형이 솔아서 송고개라 부른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보를 메고 넘던 길이고 나무꾼이 집신을 끌며 걸어가던 길이며 자인장에 다녀오는 어르신들의 발자국이 겹겹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개와 고개 사이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간직한 골짜기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북쪽 금이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검은골, 마을 동쪽 나무가 많아 다목이라 하였던 다막골, 마을 남쪽 어봉지 안쪽에 자리 잡은 어봉골, 어봉골 남쪽에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 불렸던 곳이 있었고 마을 동북쪽 현재 경산 사직단 건너편 산에 큰 스님이 있었다던 신당골, 신당골 동쪽 삼이 자라던 자리에 붙여진 삼박골, 신당골 북쪽 맑은 샘물이 솟던 샘바대라 부르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골짜기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대부분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여천동 사람의 삶을 지탱해준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저수지입니다. 이 마을에는 유등제, 자불앙제, 용제, 여유지, 이천지 같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유등제는 이 마을이 유등천리로 불리던 당시부터 있던 저수지로 마을 이름을 따서 유등제라 불렀습니다. 16세기 무렵 유등천리 남산 옆에 있다고 해서 남산제라 불리게 되었고 이후 다시 유등천 남산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세기에 들어 어봉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수지 물 위에 비친 산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듯했고 물속의 물고기들이 그 봉황과 어우러져 논이는 듯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와 봉황봉을 써서 어봉제라 불렀고 지금은 어봉지 또는 어봉골못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마을의 도로명도 이 어봉지에서 따와 어봉지길이라 한답니다. 자불앙제도 긴 역사를 지녔습니다. 1469년 경상도 속찬지리지에는 보제제로 기록되었다가 1758년 여지도서에서는 자화랑제로 바뀌었고 사람들 입에서는 자연스레 자불못이라 불렸습니다. 이 저수지가 있는 골짜기에는 옛날 보제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월 속에서 자불암으로 바뀌었고 저수지 이름 또한 그에 맞춰 바뀌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불지 북동쪽 나무가 많아 다목골이라 부르던 골짜기에는 다목지라 불리던 작은 저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저수지는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모두 매립되고 그 주변에 생긴 도로에는 코스메틱로라는 영어식 길 이름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서북쪽 밀양골에는 용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용이 산다고 하여 용제라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미리를 따서 미리못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한자로 고쳐 적는 과정에서 밀이라는 발음이 빽빽할 밀과 버드나무 양으로 옮겨지며 밀양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원래 용지였다는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용지골이라는 골짜기와 여의주처럼 생긴 바위 절벽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용제의 용이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라 하여 여의주벼랑이라 불러왔습니다. 이외에도 여천과 유곡에 걸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여유지, 배나무가 많아 배남골이라 불리던 골짜기에 축조된 배남골못이라 부르는 이천지, 신당골에 축조된 신당골못, 삼박골에 만들어진 삼박골못까지 이 저수지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이후에 축조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저수지들은 물을 모아 생명을 지키고 땅을 살려 사람을 먹여 살리던 마을의 젖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지고 이름조차 희미해진 곳도 많지만 고개와 골짜기 그리고 저수지들은 여천동이 걸어온 세월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천동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핵심 스토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라 불교의 거두이자 동아시아의 위대한 스승, 원효 성사가 유년기를 보낸 마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기록으로 전해준 사람은 같은 경산 출신이었던 고려 국사 일현 선사였습니다. 그의 책 삼국유사에서 비로소 이곳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원효가 태어난 곳과 원효가 살았던 마을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지촌이 지금의 여천동이니 원효는 여천동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지촌이 지금의 여천동인 것은 맞지만 원효가 그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등을초는 불당곡이니 자인 북살이 불당곡이 원효의 출생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원효가 태어난 곳은 분명히 자인 북살이었지만 그곳이 일현이 말한 불등을초는 아니었습니다. 일현의 기록을 천천히 단어 하나까지 살펴보면 그가 분명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효가 태어난 곳은 불지촌의 북쪽, 율곡, 사라수 아래였습니다. 지금의 자인면 북살이 도천산 아래입니다. 그리고 원효가 살았던 마을은 불지촌, 발지촌, 불등을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등을촌이 바로 지금의 여천, 옛날의 유등천리였습니다. 일현이 채록한 민간에서 내려오던 원효의 탄생담은 이렇습니다. 성사의 어머니가 하늘의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성사를 잉태하였으며 임신을 한 원효의 어머니가 만삭의 상태에서 어떤 골짜기 밤나무 밑을 지나다가 갑자기 진통이 찾아왔고 그 밤나무 아래에서 원효를 출산했는데 이때 옷에 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사라수라 부르게 되었고 원효는 출가한 후 자신이 태어난 그 자리에 사라사라는 절을 지었고 자신이 살던 집을 희사해서 초계사를 열었다고 전합니다. 일현은 또 이렇게 적습니다. 불지촌은 지금 자인현에 속해 있으니 본래 암양군에서 나뉜 곳이다. 이 말은 압독국이었던 이 지역이 압독주와 암양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사와 현이었던 자인현에 귀속되었다는 뜻이며 불지촌이 어떤 시기에는 암양에 또 어떤 시기에는 자인에 속했던 경계의 마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지, 발지, 불등을촌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 곧 원효의 집이 있었고 유년기를 보냈던 마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을 이름은 바로 불등을촌입니다. 이것은 이두식 표기이며 순우리말로 풀면 버들마을 정도가 됩니다. 지금 자인과 암양, 경산이 만나는 지점에는 버들이 들어간 이름의 마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19세기 말까지 자인현 서면에 유등천리라는 마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두식 표기이며 불등을촌과 마찬가지로 버들레 마을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원래 유등천리였던 마을을 일현은 불등을촌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현은 의도적으로 버들을 뜻하는 유자 대신 부처를 뜻하는 불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을이 단순히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라 인류의 스승인 성자가 자라난 성스러운 부처의 땅임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유등천리가 19세기 중반 유천 그리고 여천으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여천동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현은 한 가지 정보를 더 제공합니다. 성사 원효의 집은 태어난 곳, 즉 율곡에서 서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효의 탄생 설화가 전하는 자인 북사리에서 서남쪽으로 불등을촌, 즉 버들레 마을이라 불린 곳은 현재 여천동과 유곡동을 아우르는 유등천리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마을은 원효 성사만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 아니랍니다. 이두 문자를 정리하여 조선시대까지 사용한 행정문서의 기초를 마련하고 화왕계를 지어 신무랑에게 올바른 군주의 길을 일깨운 홍유 설총 선생 역시 이 마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설총은 원효 성사의 아들이자 경산 삼성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유학의 거두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가 태어난 마을 유곡동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효의 탄생지와 자라던 마을에 대해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효 성사가 태어난 곳은 자인면 북사리 도천산 아래의 율곡, 즉 밤골이며 그 흔적이 서린 곳이 현재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제석사입니다. 그리고 성사가 꿈을 키우며 자라난 집은 노사와 현, 즉 자인현 버들레, 지금의 경산시 여천동에 있었으며 그 흔적을 계승하는 것이 지금의 초계사입니다.
한편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여천동에는 마침 원효의 어릴 적 이름인 신당과 같은 이름의 골짜기 신당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 예로부터 어떤 큰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 원효가 이 마을의 산과 들판을 거닐고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진 시내의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 거대한 깨달음의 씨앗이 그때부터 이곳 여천동 마을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물 원효 성사가 유년기를 보냈던 이 마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여천동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오늘날 여천동의 풍경은 중장비 소리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금을 캐겠다며 온 마을이 파헤쳐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코발트를 캐겠다고 어봉골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원효가 뛰어놀던 산과 들을 깎아 산업단지와 화장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은 떠나고 애꿎은 산과 들판만 폐허처럼 남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버리는 역설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이 허허벌판에도 각종 공장과 시설이 들어서 활기찬 산업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업단지의 공장 소리와 오고 가는 물류 차량의 엔진 소리 속에서도 이곳이 원효 성사가 꿈을 키우며 자라던 마을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묻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을의 역사를 따라오다 보니 문득 김유정의 소설 금따는 콩밭이라는 작품이 떠오릅니다. 콩밭에 금덩어리가 묻혀있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의 일확천금을 꿈꾸며 멀쩡한 콩밭을 모조리 뒤엎었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주인공 영식의 모습이 지난 200년 동안 여천동이 겪어온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이 난다고 파헤치고 코발트가 난다고 파헤치고 이제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며 또다시 파헤치며 인간의 욕망이 지나간 자리마다 마을은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천동의 진짜 가치는 흙 속에 묻힌 금광석도 화장품이나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아닙니다. 버드나무 늘어진 시냇가에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우주의 진리와 막힘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참사랑을 고민하면서 한바탕 무해물을 추었을 소년 원효의 그 거룩한 숨결과 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금덩어리가 아닐까요? 또한 물고기와 봉황이 노니는 어봉골못의 맑은 물에 기대어 대대손손 정직하게 흙을 일구며 살아온 여천동 주민들의 땀방울, 바로 그것이 이 마을의 진짜 보물이 아닐까요? 경산에 오신다면 삼성현 역사 문화공원을 찾아 원효 성사의 정신을 체험한 뒤 성사 원효가 자라던 원효 마을 여천동을 한번 방문하여 버들레라 불리던 옛 시냇가와 소년 원효의 숨결이 서려있는 골목길, 그리고 봉황과 물고기가 논일고 있다는 어봉지의 고요한 물결 주변을 한번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쌓여온 이야기들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마을의 이야기가 왜 소중한지 자연스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천동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경산이라는 지역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정서를 담은 유등천 별빛 사랑이라는 마을 노래를 함께 들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곳곳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홍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동네 사람들, 우리 유등천 굽이치는 물결 따라 시원하게 춤 한번 춰보세나. 마음먹기 달린 세상,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살아보세. 살랑이는 어봉골못에 하늘에 별빛 하나 내려앉았네. 그 별빛 가슴 품은 어린 서당은
세상의 삼남한상 깨달았지요. 모든 게 마음 따라 피는 꽃이라 사랑도 그리움도 신당골 넘어 오색빛 구름 속에 사라졌어도 당신의 사랑만은 영원하지요. 여천아 유천이야 우리 마을아, 고요히 흐르는 물 유등천 마을. 두둥실 두리둥실 달을 띄우고 한바탕 춤을 추며 웃어 보세나. 세상살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 앉아 웃으며 그게 바로 극락이죠. 우리 버들네 이웃들 손에 손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얼쑤 좋구나. 무지개 피어나는 버들네 마을, 하늘의 별빛 하나 가슴에 품고 어둠 속 물그릇에 입을 대보니 참 사랑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어두운 세상 향해 옷을 벗고서 두둥실 두리둥실 춤을 추는 길, 그리운 우리 엄매 품속과 같이 당신의 사랑만은 영원하지요. 여천아 유천이야 우리 마을아, 고요히 흐르는 물 유등천 마을. 두둥실 두리둥실 달을 띄우고 한바탕 춤을 추며 웃어 보세나. 달빛에 고여있던 어젯밤 물이 온 세상 사랑되어 꽃으로 피니 소름도 씻어내는 무해무춤에 온 마을 꽃향기로 가득하네요. 여천아 유천이야 우리 마을아, 고요히 흐르는 물 유등천 마을. 두둥실 두리둥실 달을 띄우고 한바탕 춤을 추며 웃어 보세나. 여천아 유천이야 우리 마을아, 고요히 흐르는 물 유등천 마을. 두둥실 두리둥실 달을 띄우고 한바탕 춤을 추며 웃어 보세나. 여천아 유천이